자, 다음 사건도 연예계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이번엔 개그맨 박나래 씨인데 이른바 갑질 또 불법 의료 의혹 이것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중단까지 선언을 했네요.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도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에 이어서 대리 처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평소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24시간 대기를 전 매니저들에게 강요했다는 취지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제보자로 나서고 있는데 특수상해는 화가 나서 술잔을 전 매니저 한 명에게 던져서 상처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비 미지금은 전 매니저들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비용을 먼저 지불할 때가 있었는데 이 비용을 차후에라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리 처방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데 이 대리 처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시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인데 이 사안은 상황에 따라 박나래 씨도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좀 나눠볼게요. 일단 전 매니저들과의 얘기랑 의료 관련된 행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박나래 씨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전 매니저와 오해는 풀었지만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건가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선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인 이후에 박나래 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연이어서 퇴사를 하더니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양측이 만났다고는 합니다만 전 매니저 전체와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박나래 씨 측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오해만 풀었을 뿐이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수상해는 이미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처벌 의사로 보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측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취지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로 읽혀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의료행위 관련된 얘기 해볼게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사 이모를 통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적 쟁점 사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 이모로 일컬어지는 인물로부터 수시로 주사와 링거를 맞아 왔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고 이는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격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격 진료도 의료인만 가능하고 이 원격 진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제보된 사진 등 내용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시설과 장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시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항우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비의료인으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면 적절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처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전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직접 처방받기보다는 전 매니저들을 통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처방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을 해줬을 때는 처방전을 교본 의사뿐만 아니라 이 처방전을 수령한 환자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른바 주사 이모 이 사람이 의료인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의대가 중국의 162개 의대 명단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하던데 의료인 여부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주사 이모는 자신이 내몽고의 모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박 의견이 제기되었고 의료법 위반은 국내 의료 면허를 소지함을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내몽고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DB 자료 조회 결과에 비춰볼 때 이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도 한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유통과 관리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즉
제약회사로부터 도매상을 거쳐 의료기관, 약국에 이르기까지 유통 경로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되었는지 여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더니 뭐 이 사람이 의료인이 맞는지도 가려봐야 되는 거고 행위가 어땠는지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박나래 씨와 관련돼서만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좀 확산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나요? 일단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료법 위반상 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비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대가를 부여하면서 의료행위를 유발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실제 판례상으로는 환자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래요? 그렇지만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박나래 씨는 이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식이 없었다면 적법한 처방을 전제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현출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리 처방을 받보겠을 때는 이때는 역시 의료법 위반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받았거나 처방전을 교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교부받아 복용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 마지막 사건도 연예계에 있는 분입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 이번에는 조세호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조세호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에 범죄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A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조세호 씨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프랜차이즈에 자주 방문해 왔고 이 조직폭력배 두목으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홍보를 해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폭력배 두목과 조세호 씨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을 해온 인물인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해온 조직폭력배 두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호 씨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조세호 씨는 지목된 인물과 친분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 선물 등을 비롯해서 일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방송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만큼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조폭과 좀 안다, 친하다 이런 걸로 법적 제재는 안 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세호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장 조세호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부분을 추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불법 도박 의혹인데 일정 인물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관여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이때는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A씨는 여러 제보들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폭로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온다면 이때는 법적 책임 여부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A씨가 조세호 씨가 각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폭로는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조폭이 부정하거나 뭐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호 씨가 그렇다면 그것은 좀 감안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해야 운영까지. 불법 도박이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이 A 씨는 유키즈 언더블록과 1박 2일 하차를 선언한 조세호 씨의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일단 더 이상 폭로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제보와 자료들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찝찝한 운도 남겨두었는데 조세호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자신도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안이 더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추가 폭로가 이어진다면 더 실질적인 관여 여부에 따라서 조세호 씨의 법적 책임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습니다. 1박 2일과 유퀴즈 등의 이제 하차를 한 것에 일단 만족한다라는 이 제보자. 그러면 조 씨와 제보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노리고 제보한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한 제보였는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나 봅니다. A 씨가 제보를 한 직후에 아마 조세호 씨 측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평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이 사안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일단 A 씨는 자신의 누구로부터도 금전 지원을 받지 않았고 공익적 성격의 폭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조세호 씨가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의 폭로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호 씨는 나름대로 관련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전을 취득하였거나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A 씨의 폭로 배경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A 씨의 폭로 배경을 두고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세호 씨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뭐 나오게 된다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어떤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이 제보자나 폭로자에게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존재한다면 검증을 충분히 다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보자들의 각종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다, 불충분한 검증에 기해서 이와 같은 폭로를 감행하였다면 이때는 인식 가능하다고 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